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64강입니다. 민족문화 수운동과 국외 이주동포 활동인데요. 이쪽은 여러분 제 거 교재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310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국외 이주동포 활동 내용이 거의 없네요. 별로 안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 민족문화 수운동, 특히 이 역사가 잘 나옵니다. 역사가 박은식, 신치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백남훈, 요 세 명이 빅3고요. 가끔 누구 나오냐면 이제 조선학 운동했던 사람들 3명 나옵니다. 조선학 운동했던 이제 안재영, 문일평, 그 다음 정인보, 요 3명 나오는데 줄여서 문재인으로 암기하면 돼요. 문재인, 알겠죠? 문재인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일평, 안재영, 정인보, 이 사람은 조선학 운동을 했다. 문재인은 조선학 운동했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또 이걸로 댓글 달지 말고. 그쵸?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뭐가 나오냐. 종교에서는 여러분 천도교가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조선어학회, 이 사건, 이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가 그 다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 두 개 보세요. 역사하고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 조선어 이제 우리 수호운동 있죠? 그거.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역사, 그 다음 조선어.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 좀 시간 되시면 뭐 일장기, 말살사건이라든지 아리랑 정도 봐주시면 되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나갈게요. 교육령인데, 뭐 이거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자세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세요, 여러분. 10년대 1차 교육령입니다. 이거는 보통, 그쵸, 조선인만 보통인데 4년입니다. 일본인은 6년인데 조선인만 4년이에요. 우민화 정책, 차별교육했다. 그 다음 2차 교육령 때 이제 어떻게 하냐, 3.1운동 이후에 바뀌는데 일본 학제로 변경돼요. 그래서 6년 배웁니다. 그리고 일본이 경성제국대학 만든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24년에 친일파 세우는 학교입니다. 친일파 위한 학교예요. 그 다음 조선어법 필수. 약간 유화적으로 바뀌었죠? 약간 이 3.1운동이 놀래가지고 약간 이제 포용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본 모습 나옵니다. 3차 교육령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조선어, 조선 역사, 지리를 이제 거의 폐지해요. 선택 과목에서 폐지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심상소학교라고 해가지고 심상소학교를 만듭니다. 이거 일본인이 만든 학교인데 요거 나오면 무조건 38년. 그리고 국민학교로 이제 개칭하는데, 요는 내가 4차 교육 여기 됐는데 실제 교육은 3차 교육령 때 한 거고요.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이쪽으로 그냥 이동시켜주세요. 3차 교육령으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꾼 것은 언제? 41년 3차 교육령이다. 하지만 4차 교육령 때도 계속 국민학교 명칭을 썼고요. 4차 교육령 때는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를 완전히 폐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보면 1차 교육령은 조선인 은 4년만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2차 교육령 때 6년으로 했고, 그 다음 경성제국대학. 근데 3차 교육령 때, 이게 제일 잘 나와요. 3차 교육령 때가.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를 선택 과목으로. 4차 교육령 때는 아예 폐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럼 3차 교육령이라고 기억하세요. 3차 교육령 때 뭐 했다? 우리나라 역사 선택 과목 바꾸고, 그 다음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별거 없죠? 그 다음 한국사 왜곡. 일본이 우리나라 왜곡합니다. 식민사관 확립해요. 정체성론 뭐냐, 조선은 발전이 없어. 조선은 발전이 없어요. 조선은 발전이 없어가지고 항상 중세사회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다, 중세가 아예 없어. 중세가 아예 없어. 고대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조선에도 중세가 있다고 주장해야지 이게 타파되는 거예요. 그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백남훈이에요. 백남훈. 그래서 백남훈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었다. 이 정체성론을 탑한 사람이 바로 백남훈입니다. 말로 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논리로 탑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딱 얘기해요. 우리나라 중세는 고려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체성론 탑한 사람 누구다? 백남훈. 요거 가끔 나옵니다. 타율성론, 조선은요 때려야 말을 들어. 반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때려야 말을 들어요. 그 다음 임나일본무설. 이거 뭐냐, 이거 붙어야 돼요. 임나일본무설. 일본이 옛날에 한반도 지배했다는 겁니다.
4대성 논 조선 새끼들은 여러분 어떻게 큰 나라만 보면 섬긴다는 거예요. 나라가 작아가지고 큰 나라만 섬긴다.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섬겼고, 그 다음 일제 섬기고, 지금 누구 섬긴다? 미국 섬긴다. 이런 거. 4대성. 당파성 논 조선 새끼들은 3명만 모이면 싸운다. 왜 좀 찔리지 않아요? 좀 찔리지 않아? 서로 싸우죠? 지금도 진보네, 그 다음 진보네, 보수네 싸우고, 20대들 보세요. 패미네, 반패미네 싸우고, 계속 싸워. 갈라치기 하는 거야. 세대 간에 갈라치기 하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이게 싸우잖아요. 그쵸? 팡팡팡 싸우는 거야. 당파선. 조선 새끼들 싸우기만 한다. 일선 동조론 조선과 일본은 선조가 같다. 근데 일본에 갔던 사람이 더 발전했다. 형이다. 일본이 형이고 조선은 동생이야. 그래서 형인 일본이 동생인 조선을 어떻게 돼? 근대화시켜줬어.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걸 주장합니다. 정체성론, 타율성론, 4대성론, 그다음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요걸 이제 타파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체, 이런 걸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조선사 편수회하고 청구학회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 청편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청편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조선사 편수회, 청구학회. 친일파 단체다.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걸 타파하는 게 잘 나오죠. 타파하는 게. 다음 기독교 안학사건, 안명근 사건, 백오인 사건.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어떻게 돼? 기독교 그 지도자 투옥되고요. 불교는 사찰령. 이걸 이제 누가 반대하냐? 한용운이 반대합니다. 그다음 대종교는 이제 본거지를 만주로 옮기고요. 나철 오교가 오제감살다 만들고 중강단 조직하고 북로군정서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이쪽 천도교가 잘 나옵니다. 천주교 경향심은 별로 안 나와요. 원불교는 박준빈 세상화운동, 허례식 폐지. 이게 중요합니다. 천도교.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고요. 3.1운동도 이쪽에서 주도했죠. 손병희가. 잡지 만들었어요. 이 잡지 이름이 개벽, 어린이, 신여성 이렇게. 특히 어린이, 여성, 사회적 약자를 중시했다. 그러면 천도교입니다. 천도교예요. 개벽, 어린이, 신여성. 개벽, 어린이, 신여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잡지를 만들었다. 그럼 어디? 천도교.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 어린이가 넘버1인데 우리 집은 넘버2가 이제 제가 모시는 분, 넘버3가 저. 만약 개를 키우면 제가 넘버4. 다행히 개를 안 키웁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고양이 그 개 안 키워요. 저희 와이프가 동물 싫어해가지고 옛날에 아파트 보러 갔는데 그 집이 괜찮았는데 고양이 키우는 집이었어요. 고양이 3마리인가. 그래서 양발에 고양이 털이 붙는 걸 보고 기겁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런 집은 절대 안 산다 해가지고 고양이, 개 정말 싫어하십니다. 개벽, 어린이, 신여성,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중시했던 이런 잡지를 만들었다. 그럼 뭐다? 천도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유교는 일본이 경학사로 개편하면서 규정으로 성균관 폐지하고요. 친일파들이 장악합니다. 안 나와요. 여기서는 천도교만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조선어학회. 딴 거 다 필요 없어. 조선어학회만 봐도 돼요. 국문연구소 나라 망하기 전이에요. 주시경이. 그쵸? 이거는 국가가 만든 겁니다. 국문,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우리나라 글이 국문이죠. 우리나라 글 한글을 연구한 겁니다. 주시경 죽고요. 그 다음 일제시대 때는 이제 국문이 조선어가 된 겁니다. 조선어 연구에. 한글 잡지 각야날. 그리고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이 있는 조선어학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조선어학회. 조선어 연구회가 이름 바꾼 거예요. 조선어학회로.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제가 탄압해가지고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고 이걸로 이윤재 한징이 옥사하십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거 잘 나와요. 조선어학회에서 뭐 했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한글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읽을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분단된 지가 거의 70년? 그렇죠. 70 넘었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 한글 보면 서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다? 이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기껏해야 듀운 법칙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응을 쓰죠. 이로 하는데 그건 리로 하잖아. 그쵸? 사람 이름 할 때, 뭐, 이성계를 거기서는 리성계 이렇게 하죠. 요 정도 뭐 차이점 있지. 거의 뭐 이렇게 많은 차이점 없습니다.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통하잖아요. 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말 통하는 거. 그래서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조선어학회에서 했다. 꼭 기억하세요. 조선어학회에서 뭐 했다? 한글 맞춤법 통일화.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어떻게 돼? 우리말 큰 사람 편찬이 실패하게 된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 완성한다. 암기팁은 국조연학인데 암기팁 보지 마세요. 암기팁 볼 필요 없습니다. 요거만 보시면 돼요. 조선어학회만 여러분이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했고 우리말 큰 사전으로 피해를 봤다. 그리고 해산됐다. How? 좋아요. 조선어학회 회원들, 그 다음 우리말 큰 사전 원고. 요거 말모이 보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영화 말모이 안 봤다고요? 좀 보세요, 여러분. 영화 좀 봐. 이제 영화 너무 안 보더라. 요거 말모이 보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사 연구.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핵심 키워드라고요. 그렇죠? 신채호, 단재 신초, 민족주의 역사.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 나와 상대방의 투쟁.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투쟁, 지금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투쟁, 앞으로는 또 누구와 투쟁이겠죠. 계속 이런 투쟁 속에서 나라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한다. 책을 썼어요. 독사신론. 그렇죠?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 민족주의 역사학 방향 제시했습니다. 조선상고사, 역사는 아와 비하의 투쟁, 고대사 연구했어요.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동을 극찬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책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세 개의 책의 암기팁이 독상초입니다.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독상초. 그쵸? 신채호는 독상초. 그리고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의열단한테. 그리고 이분은 고대사 위주로 썼다. 고대사. 그러면 현대사 위주로 쓴 사람도 있겠네요. 그렇죠. 박은식이에요.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정신, 혼. 그렇죠? 혼, 정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누구? 박은식. 혼사상.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었어요.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아프고 피 흘린 역사입니다. 현대사 위주로. 다시요. 신채호는 고대사 위주, 박은식은 현대사 위주. 책 이름은 아프고 피 흘린 역사.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 통합의 통자 아니에요. 아프다는 역사입니다. 아프고 피 흘린 역사. 어떤 역사? 일본이 우리나라 장악하는 식민지화되는 그런 과정을 쓴 겁니다. 그 아프고 피 흘린 역사.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아프고 피 흘린 역사를 썼다. 다시 아프고 무슨 역사? 피 흘린 역사를 썼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유교 구신론을 썼습니다. 유교 구신론. 유교가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 그 임시정부 2대 대통령, 그 독립운동가죠. 그 다음 정인보는 이제 강조하고 조선학운동. 5천년 조선의 그리고 광개토 대항 비문 연구하고요. 그 다음 조선사 연구, 양명 연구인데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봅니까? 얼만 보시고 조선학운동 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조선학운동. 여기는 혼.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려나? 나 문일평, 심. 5천, 대미관계에서 50년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뭐 공무원에는 나오고 됐습니다. 안재영, 조선상고사 감, 뭐 이거까지 어떻게 다 봅니까? 이것도 뭐 공무원에서 나오죠. 근데 앞에 있었던 3명. 그래서 3명을 뭐라고 하면 돼? 문재인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문재인. 문일평, 안재영, 정인보. 이 3명의 공통점. 조선학 운동했다. 그렇죠. 실학을 연구했다. 조선학 운동. 그래서 문재인 기억하세요. 문재인만 기억하면 조선학 운동입니다. 실학 연구했다. 여기 제일 잘 나와요. 문재인. 근데 압도적으로 잘 나온 건 신채호하고 박은식입니다. 독상초, 그리고 아프고 피 흘린 역사. 고대사, 현대사. 꼭 기억해야 돼. 박은식하고 신채호. 이 두 명이 안 나왔다? 그러면 한국사 문제가 아니에요. 한능검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 빅3 중에 마지막, 백남은. 그렇죠. 신채호, 박은식, 그 다음 백남은이 빅3거든요.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본주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자본주의 맹아론을 주장해요. 자본주의 맹아론.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싹이
있었다. 근데 그걸 누가 밟아버렸다? 그 싹을 일본 놈들이 밟아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로 발전을 못했다. 이 주장한 게 백나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다? 중세가 있다.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었다. 조선도. 그래서 조선사회 경제사를 통해서 일본의 정체성론을 타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잘 나와요. 신민사관의 정체성론을 어떻게 한다? 비판한다. 이거 잘 나온다. 그 다음 실증주의 사학, 일제의 현실을 외면하고요. 객관주의 역사 연구하고요. 진단학회. 진단학회는 이제 이 실증주의 역사학을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분이 이 친일파거든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손진태가 나오고 요건 안 나옵니다. 요 사람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 자식도 진짜 잘 됐어. 서울대 총장하고 뭐 이 사람은 그 교육부 장관 같은 것도 하시고 아들들 다 서울대, 손자들 다 서울대. 친일파들 잘 돼요, 여러분. 기회주의자 애들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지금도 땡땡거리며 살아요. 어쩌겠습니까, 뭐. 그쵸? 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하고 하니까 역사가 점점, 한국사가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죠. 중요도가 점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학 대중화 운동, 안창남이라는 사람이 고국 방문 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예요. 그리고 발명학회, 그 다음 과학지 보급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 보지 마. 보지 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문학활동, 이광수의 무정만 보게 되겠네요. 무정.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이죠. 여러분, 최남선의 해계소년에게, 이게 1908년, 신채시, 무정과 해계소년에게 같은 작품이 나왔다. 그 다음 20년대 이제 동인지 나오고요. 그 다음 민족정서 발휘하는 김소월, 한용운 이런 시 나타나고요. 이상화, 심은씨도 나타난다. 그리고 그나마 이 중에 나오는 거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카프 문학이 나타납니다. 25년에, 20년대.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카프. 요게 현실주의하고 관련된 문학작품 나온다? 그럼 무조건 20년대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리얼리즘을 추구하니까 반대로 향토에, 그쵸? 문학작품은 문학만 해야지 왜 현실을 참여하냐? 그래서 이 향토회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전통 문화와 향토회를 강조하는 국민문화운동이 나타나요. 이게 황승원 같은 분, 소나기 같은 거. 그쵸? 요런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카프가 더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네, 여기는 여러분 문제 풀면서 하시면 돼. 시문의 상록수는 한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시문의 상록수.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분하로드 운동하고 세트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30년대, 뭐, 김영랑, 정지용. 그 다음, 40년대 이제 친일문학 나타나고 이거에 대항하는 저항문학이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까지 봐버리면 머리통 깨져요, 여러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위주로 보세요, 역사가. 빅3. 빅3도 신채호, 박은식, 백남원. 이 빅3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음악. 뭐 읽으시면 돼요. 홍남파 뭐 안에 돼 있었다. 미술. 뭐 보지 마세요. 그 토월에 있는데 어떻게 해, 이거. 나오면 그냥 틀려야지.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고 끝내세요. 읽고 끝내요. 아, 이건 봐야 돼요, 아리랑. 이건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이돌 감독이자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나영규가 이제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민족주의 의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거 없애려고 조선 영화령을 통해서 탄압하죠. 그 다음 송기정, 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이거를 어떻게 돼? 일장기 말살 사건이 발생했죠? 동아일보가. 이걸로 동아일보가 이제 휴관합니다. 요건 그림으로 잘 나옵니다. 이건 그림. 그래서 그림이 있어요. 그림, 요거 있죠, 그림. 이거 가려버렸지, 일장기를. 그쵸? 그 다음 나은규, 아리랑, 그 다음 토레, 이건 연극.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개가 좀 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지었네. 그쵸? 잘 지었어. 그 다음, 의식주 변화보죠, 의식주. 모던걸, 모던보이. 이거 영화도 있죠? 모던보이 영화도 있죠? 20년대, 30년대, 신민지, 경성, 지금의 서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백화점도 나오고 호텔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소비를 하는 신식 이제 남자와 여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소비 주체로 등장해요. 이때 맥주 한 병 값이 노동자 한 달 월급 값이었대요. 근데 그 돈은 펑펑 쓰는 거야.
아버지가 지주거든. 부자들이거든. 모든 걸. 옛날에 우리 때는 오렌지족이었는데. 정말 옛날이네요. 오렌지족. 그쵸? 오렌지족. 지금 무슨 족이라고 해? 지금 무슨 족 없는데? 그쵸? 지금 뭐 없네. 우리 때는 뭐 오렌지족 있고요. 하지 맙시다.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언제적이야, 오렌지족. 정말 언제적이야. 아무튼, 요런, 돈 잘 쓰고 이런 애들, 이런 영어 모동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양한 어떻게 돼? 잡지가 출연했다. 신여성, 별공건, 삼천리, 그쵸? 그 다음 창간됐다는 거. 백화점 나와요. 화신백화점, 종로에 있습니다. 미츠고시 백화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이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름 바뀌었어요. 신세계 백화점으로. 그 다음, 서울 인구 증가, 빈민층의 토막촌 형성, 그 다음 영단주택, 문화주택이 있었는데, 영단주택은 서민주택이고요. 문화주택은 고급주택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에서는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 나오긴 하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는 뭐 틀려도 됩니다. 쭉 읽고 그냥 한번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 그냥 버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빨리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읽고 끝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역사. 그쵸? 역사. 그 다음, 조선어 연구회. 두 개. 두 개 제일 중요해요. 역사하고 조선어 연구회.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교육령 1차, 2차, 그 다음 3차, 4차 있는데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여기서 심상소학교와 국민학교 봐주세요. 그 다음, 국어, 국조연학인데, 조선어 학회가 중요하죠, 조선어 학회. 여기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했다. 우리말 큰사전하고 한국사연구 신채호 독상초 고대사 위주로 그 다음 박은식 아프고 피 흘리는 사 현대사 위주로 이 사람 이 사람 이제 3명이 뭐 한다? 이제 조선학 운동했다. 실학 연구한다. 그 다음 이제 문화예술활동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할 거 없죠?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가상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선생께서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이다. 피 흘리고 아픈 역사. 피 흘리고 뭐한 역사? 아픈 역사. 아픈 역사 여기 있네. 야, 기가 막히다. 금방 풀죠? 피 흘리고 아픈 역사, 박은식. 누구예요? 정인보. 진단학회, 이병도 손진태. 조선사편수의 친일. 그쵸? 조선사회경제사, 백남은. 답은 몇 번? 5번. 아프고 피 흘린 역사가 누구? 박은식이다. 아프고 피나는 역사, 박은식. 현대사 위주로. 그 다음, 2번. 우리말 큰사전 연구하고 있네요. 이거 조선어 학회네, 조선어 학회. 그럼 조선어 학회 뭐 했습니까? 우리말 큰사전 만들고 했고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했죠? 찾아봐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한 거. 여기 있네. 다음 몇 번? 답은 2번. 대한문전, 6.1준. 그쵸? 업문지, 왜 업문지? 조선시대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건 국문연구소, 주시경. 이거 두 개 같은 거네. 그러니까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6.1준, 그 다음, 이건 유희 업문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조선시대고, 요거는 어떻게 돼? 나가 말하기 전인 대한제국되고, 그러니까 다음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조선어학회는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한다고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죠? 우리말 큰사전하고 답 바로 나옵니다,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 쪽 나갑니다. 현대 쪽.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광복했고, 어떻게 분단됐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수강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6강 남았나요? 제가 빨리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험 봐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